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 회복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측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지금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 발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수술을 직접 주도한 혈관외과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뇌경정맥이라고 하는 곳이 의심이 됐고, 속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이런 중요한 기관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가 찔렸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목경맥이나 목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해서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소견으로는 좌측에 목 빗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근육을 뚫고 아래에 있는 속목 경맥이 앞부분이 원줄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고여 있었다. 속목 동맥은 정맥의 안쪽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다. 그 외에 뇌 손상이나 식도나 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감염이 우려가 돼서 충분히 세척을 진행했고, 찢어진 속목 경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술을 진행했다. 꿰맨 길이는 9mm 정도 된다. 추가로 수술 부위에 고름이 고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했고 상처를 봉합했다. 수술은 잘 됐고 현재 회복 중에 있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한 부위에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며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생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무를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표,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대표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국민 생각이 먼저인데,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 비명계 4인방 중에 이원욱 의원은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위독하면 미룰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며, 어제 3일 원래 최후 통첩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입을 닫고 있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최후 통첩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것이다. 저희는 중재안을 바라지 않는다. 통합 비대위밖에 없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은 이재명 대표에게 또 한 번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마지막으로 요구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탈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혓바닥이 무척이나 긴 것 같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바짓가랑이 붙잡는 모습 추해 보입니다. 서로 갈 길이 다르면 이상민처럼 조용히 떠나면 될 것이지 뭐 그리 추잡스럽게 끝까지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따뜻하게 오래 해 드셨으니 이제 민주당 품을 떠나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픈지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신당은 하루 만에 2만 명의 당원이 가입을 했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속히 나가셔서 날개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국힘당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허은하가 오늘 오전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개혁신당 합류 인사에 관한 질의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다. 국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당을 나오면서 편지도 하고 통화도 했는데 기존에 대화하던 것과 달라진 분들이 숫자가 좀 많아졌다고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의사타진 단계까지 간 의원이 있냐라고 묻자 그렇다, 중진도 있다.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신중하다. 사실 말씀으로 하신 분들은 10명은 넘는다. 국민의힘 입장뿐 아니라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있다. 사실은 그분들이 더 속도가 빠른데 이재명 대표의 테러 문제 때문에 아마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허은하의 말대로라면 국힘당이 검찰당으로 바뀌면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중진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국힘당이 갈라지는 분위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결코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국힘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 이유, 이건 국힘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창당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준석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힘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없냐라는 질문에 요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든 꼽아가지고 선거 후에는 그러면 합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을 했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하기로 전략을 짜고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총선 승리는 이미 물 건너 갔으니 최소한 탄핵 저지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사전 포석이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시간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의 민심은 폭발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해충돌 당사자인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꼼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문헌상에는 이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들의 경우에 무조건 다 사면을 해줘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 가족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 가족으로 탄생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면권 행사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의 경우에 또 이와 같은 논리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쌍특검법에 관련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사 과정을 브리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가 총선에 임박해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특검법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소조항으로 갑자기 둔갑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시기 문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쌍특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자고 얘기를 해왔지 지금 하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조항을 문제 삼고 본인들이 정한 결국 만들어낸 시기를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죠. 거기다 더해서 이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죠. 근데 그걸 본인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해상충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안 된다, 이유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권한쟁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또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또 자신이 얘기해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꼼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판하는 것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